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계산 송강사를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오셨다고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 체육인 불자연합회요? 네. 다 왕년에 그래도 다 그 방면에서는 다 한가닥 날리시는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죠? 어찌 보면 이 체육회의 근원을 따져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원시시대에 아마 수렵하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이 먹이를 구하고 또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부락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아마 체력을 단련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동이민족들은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저 아프리카로부터 이 인류가 거기서 생겼다면 가장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오는 도중에 많은 그 어려운 고비와 그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며 엄청 단련이 되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암벽화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수렵하고 하는 것, 그 심지어 그 짐승들의 모습도 있고 우리들이 그 수렵하는 그런 그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구려 벽화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바다에 나가서 고래 사냥을 하는 것도 따져보면은 우리 울산 방부대 안각하에 가보면은 그 고래가 다른 종류가 한 8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그 잭사를 쏘아서 고래를 잡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육상에서 보면 해양 스포츠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래잡이가 인도네시아에서는 2500년 정도 된다는데 우리 한국의 그 암각화는 7000년 전에 이미 그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또 우리 동이민족들은 또 그런 암각화나 이런 것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하다가 또 자기 미래에 대한 점을 치기 위해서 그것을 불에 굽거나 어디 물에 담가서 그 점을 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것이 각골문자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의 기원도 우리 동이민족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상에서 지금도 몽고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말 위에서 달리는 그런 말달기를 할 때 얼마나 그 아주 자유자재하게 그 다른 짐승들과 한 몸뚱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동이민족이 제일 가는 그런 그 체육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우리 삼국시대에 내려오면은 소위 말해 화랑이 되겠죠. 그 화랑을 그런 그 국선도나 이런 우리 전통의 그런 수련법이나 어떤 우리 전통의 무속과도 상관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화랑이 점점 이 벽조가 높아지면서 원광법사 같으신 분들이 화랑 5개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체육인들의 특히 불교 체육인들의 그 처음 헌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나라를 삼국을 통일시키고 그런 큰 정신이 그 우리 상고시대의 그 체육인들부터 나왔으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근래 와서는 이제 체육이 이제 하나의 그 옛날에는 하나의 전쟁 기술이랄까 생존의 방법으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것이 점점 문화로 상승되면서 그것이 한쪽으로는 이제 뭐 육상이 되고 어떤 때는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무용도 되어질 거고 심지어는 거기에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걸 응원해주기 위해서 음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든 우리 인류 문화는 몸을 어떻게 잘 다듬고 가꿀 것인가. 그 인도의 요가라든지 또 이런 것도 보면 도교 양생술 같은 거 어찌 보면 자기 몸을 잘 양육하는 것, 기르고 또 그것을 잘 양생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체육의 그 근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대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주 현직에 지금 뛰고 있는 막 금메달 딴 사람들, 동메달 딴 그런 사람들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정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도 처음에 우리 송기정 선수 같은 분들, 또 남승용 같은 분 우리 순천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했을 때는 그 어려운 일제 때도 그렇게 참 우리 조선인들이 그 기상을 갖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또 이 근래 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께서 그때 아마 젊은 시대였을 겁니다.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때 학생 운동을 하면서 4.19도 그걸 하고 또 5.16에도 하는 그것도 지켜보시고 그랬을 분들인데 그 젊은이들이 세계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정말로 그렇게 영양도 부족하고 한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들이 국위를 선양하는데 제일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먹고 그걸 할 때, 못 살 때, 김일 선수가 예술을 해서 박치를 해서 일본에 누구를 쓰러뜨리면 온 백성들이 그냥 국민들이 그냥 그 동네에 하나 있는 텔레비 앞에서 그냥 큰 그런 게 잔치가 되듯이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국력이 점점 나아지니까 우리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86 아시안게임, 88 또 올림픽, 그 다음에 또 월드컵, 또 세계 육상 경기 같은 이런 것을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세계에서 그 나라도 크지 않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우리 국위를 선양했던 분들은 아마 체육인이 그 앞장에 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8년 올림픽 지내서 인도 여행을 갈 때 보니까 성지순례가 갔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코리아 하면은 서울 코리아 올림픽 서울 올림픽 막 그러면서 너무 그 올림픽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각인이 돼갖고 이 승부를 입고 다니니까 그때 유행하던 비디오가 뭐였습니까? 소림사 주방장 막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카라테 마스터 하자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때 많이 번졌으니까 No, I am not. Chinese is kung. Japanese karate. Korea is taekwondo. 태권도를. 그런 중심에 지금 앞에 계시는 이런 노장님들이 그때 계셨어요. 우리 경제 지금은 우리가 세계 IT 강국으로 이렇게 그랬지만 그 전에는 우리 체육인들이 우리 국익을 선양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좀 휘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얼마 전에 그 했던 잼버리 어찌 보면 참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철수를 한다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사람들 철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빨리 정부에서 대처를 해서 새로운 프락을 만들어내고 템플스테이를 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훨씬 그 우리 문화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재빨리 할 수 있던 것도 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과거에 그 보이스카우트 출신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때부터 입교고 갈고 닦고 왔던 정말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데서 아주 우리는 그런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누구든지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오면 다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은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갔다 온 분들이 되놓으니까 빨리빨리 텐트도 빨리빨리 딴 데서 치고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이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암 경기장에서 그렇게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막 세계인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은 각자 집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도 이 한국의 이 문화에 깊이 빠져들면서 우리 한국의 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다음에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들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것이 다 우리들이 그렇게 체육인들이 그만한 기량을 닦고 이 나라의 그런 어떤 모든 행사 같은데 그 기초를 잘 닦고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어느 곳곳을 가더라도 도민체육대회, 국민체육대회, 맨민체육대회 아마 다른 나라에 그렇게 있는 데가 별로 저는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스포츠가 세계에 그렇게 아주 말달리기를 하면서 활을 잘 쏘고 또 마상의 경기라든지 또 고래잡이 하는 그런 아주 거칠고 힘든 그런 것도 능히 할 수 있지만 널뛰기, 그네타기, 제기차기, 호 던지기 이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우리들의 인성을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그것도 체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동이민족이 이렇게 활을 잘 쏘고 그래서 뭐 국궁뿐만 아니라 양궁도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의 양궁을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히 양궁은 집중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이민족들은 오랑캐 있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족, 동이족을 구이족이라고 하고 그 이자가 보면 큰 대자 화살 궁자잖아요. 그걸 합해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옛날에 보면 그분들이 전부 궁수들이 수행을 하려고 저 멀리 앉아서 조용히 그냥 산만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 거기서부터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점 하나를 두고 이렇게 그 점이 하도 오랫동안 간을 해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아주 점 하나가 큰 구멍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수련했던 그런 우리들이 그냥 바깥으로 나는 힘, 내한테 이런 칼로리, 에너지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신을 잘 집중시켜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부를 낼 수 있고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세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동자가 절에 들어왔는데 그 겨울이 다가오길래 양식을 얻으러 탁발을 스님이 나가시면서 너 간센보살님 간센보살하고 오랫도록 그걸 하고 있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작은 바물구멍 하나 문에다 이렇게 찔러주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간센보살이 거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스님이 나가셔가지고 탁발 나가셨다 큰 눈이 오른 바는 돌아오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녹고 난 다음에 올라오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와서 보니까 어린애가 아직도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있더라 이거죠. 오직 그 일념에 들어가는 그런 수련법 같은 것도 이제 비유로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화두에는 보면은 저 구멍으로
하나를 접을 가나고 해서 거기에 황소가 들어올 것이다. 바늘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오랫동안 간을 하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가 가만히 정말로 그 스님의, 큰 스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한 3일이나 되고 하니까 어린애가 있다 갑자기 스님 황수가 들어옵니다 하니까 얼른 그 뿔을 잡아서 패대기를 쳐라. 팔뚝 정신을 깨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크게 깨달았다 그래, 어린 꼬마가. 그래, 그게 오세동자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옛날 어찌 보면은 우리 처음에 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어떤 체력을 기르는 것보다도 먼저 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보면은 절에서 스님들이 그 소림사, 아까도 그 이야기 했지만은 소림사 스님들이 국가에 무슨 벨랑이 나거나 하면 그 가서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임진왜란 때도 보니까 일반 그 은행들도 많이 공을 세웠지만 승군들은 훨씬 그 질서가 있고 잘 잡혔잖아요. 말 한마디 없어서 아까도 목탁 치니까 제절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비 치면 그대로 조용했다가 죽비 또 3번 치면 다시 일어났다가 말 없이 어찌 보면 이 절법은 어찌 보면 군대법과 똑같아 그래요. 군대법이 바로 이 절에서 나간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법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불자이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또 수행을 통해서 많은 이 나라에 크게 공헌하시고 또 후배들을 지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 이 송강사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들 많지요, 여기에? 전에 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송강사는 우리나라에 삼부종차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아까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가르침에 귀하합니다. 거룩한 스승들께 귀하합니다. 스님들께 귀하합니다. 했었는데 부처님께 귀하는 그래서 불법성을 삼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삼보종찰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첫째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를 모셔서 그래서 불보종찰, 그리고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을 모셨기 때문에 그 팔만대장경을 모시게 거기서 가르침인 그 진리, 법의 종찰, 법보종찰이라고 그러고, 우리 송강사는 고려 때 보조국 부사님께 정의 결사를 하시고 그 뒤로부터 16구사 쭉 나오시고 그 또 조선시대 때도 많은 도인 스님들이 나오셨거든요. 이 근래 효봉스님, 구상 큰스님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러고 또 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왔다가 나가서 세계에 지금 나가서 우리 불법을 홍보하고 있는 그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사는 그 승보종찰, 스님들이 제일 많이 훌륭한 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통도사는 가보면은 그 통도사 정밀 보고에는 불상이 없잖아요. 뒤에 보면 거기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 부도가 있고,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어디다 모셨냐면 법당보다도 더 높은 데 팔만대장경이 있거든요. 송강사는 묘하게도 승보종차 뒤에서 그런지 스님들 수행하는 공간이 법당보다 더 높은데 저 위에 수선사, 삼일암, 또 그리고 설법전, 지금 살아있는 현전승보와 과거에 주석하셨던 16국사 영정, 또 옆에는 이 근래 풍암영각이란 거 가보면 한 거의 100여 분 이상 되는 분들 영정이 걸려 있는데 그분들은 또 이 근래 와서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 주석하셨던 스님들. 그리고 나한전이라고 그거 보면 부처님 당시에 그 승보들, 그렇게 이제 전부 승보들이 전부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한 절에서만
국사가 한 분만 나오셔도 그 주변이 고을 이름이 달라집니다. 무슨 현 사태가도 그 주자로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순천에 미인들이 많아서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원래 그 뜻은 순천에 가서 내가 잘났다 하고 그렇게 해봐야 여기 와서는 쪽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순천에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쪽에 사는 기운이 좋아가지고 이쪽에는 승보정찰 송강사 있고 저쪽은 태고종에 에서 이제 아직 그 분교가 좀 사찰이긴 하지만 거기 서남사라고 그 태고 총림이라 해서 거기 큰 본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크다고 명산이 아니고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물이 깊다고 그게 아주 신수가 아니고 신령한 물이 아니고 용이 살아야 그 물이 정말 신령스럽다 하듯이 그래서 이 산 중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살고 있어야 그 산이 정말로 명산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영산이 된다고 했었어. 신령한 산이 된다고. 그래서 이 조계산이 묘하게도 저 백두대간으로부터 해서 내려온 지리산이 저 북쪽에 있으면서 맞고 저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저 남해 바다 터지면서 바다와 산이 그 어울리는 그 중간에 있는 묘한 기류를 이루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기 누가 조금만 여기다 지내 스쳐만 가도 배터리 충전이 엄청된다 그래요, 여기서. 그래 꼭 절에 와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시냇가에 앉아서 발만 담그고 가도 그 에너지가 한 보름을 가는 그런 도량이라 합니다. 예, 직접 다른 데서 사는 스님들도 다른 데서는 좀 거칠게 살더라도 희한하게 송강사만 들어오면은 그 부드러운 기운에 다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선해진다고 그래요. 그런 옛날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덕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이 송강사에서 많은 훌륭한 성보들이 거기 배출되셨습니다. 꼭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사는 분들은 내가 하루를 있으면 하루가 승보가 되고 이틀을 있으면 이틀 승보가 되고 3일 있으면 3일 승보가 똑같은 생명들은 누구나 다 승보가 그리 된다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실 때 다 같이 우리는 같은 한솥밥을 먹을 테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승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산들은 이 옛날 우리 국사 스님들이 옛날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던 산이고 그분들이 마시던 공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던 저 용마루나 또는 그분들이 어루만지던 저 문지방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넘고 다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송강사에서 와서 하룻밤 자고만 가도 그렇게 에너지가 충만하는 그런 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서 더 좋은 지혜를 잘 걸려서 후배들에게 그걸 이끌어 주시는 큰 자기가 평생 닦았던 기량과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재능을 후배들에게 전부 기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젊은 체육인들은 우리 특히 불자 체육인들은 열심히 또 그 산천을 찾아서 명산을 찾아서 수련하시면서 그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그 기량과 그 재능들을 잘 물려받아서 훌륭한 우리 체육인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종교를 하더라도 요새는 세계적인 그 대세가 명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면은 체육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 전부 다 명상을 그러고 또 그 세계적인 이 IT 이걸 잘 만들었던 기기들을 잘 만드는 그런 분들도 어떤 때는 가서 며칠이고 자기 핸드폰하고 다 통하지도 않는 그런 데 가서 한 일주일씩 있으면서 조용히 그렇게 명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은 어찌 보면 운동인데 운동을 가장 그래서 많이 돌리고 많이 바뀌고 많이 움직이는 그것이 운동인데 운동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은 자동차 바퀴축이 막 그럴 때 가운데 바퀴가 돌 때 가운데 축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찌 되겠어요? 파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잡아서 이렇게 막 휘두를 때 원심력이 강해야 되고 구심력이 강해야 그걸 아무리 그것이 가속이 되고 가변이 되고 다양화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늘 꿋꿋하면은 그 모든 걸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제 가운데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은 이거 어찌 됩니까? 무게를 중심을 잡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도 최고의 음악은 침묵이다 말이에요. 침묵 속에서 태초의 말씀도 나오고 부처님의 84,000 법문도 다 그 침묵 속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특히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심을 내 이 모든 내 생각이나 행동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다 참을 줄 알고 정진할 줄 아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늘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원심, 구심, 그 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하시면은 거기에서 부처님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 스님들도 또 일반 사람들이 불법도 다 그 가운데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체가 뭐라고요? 원효 스님이 환경에서 보고 깨친 그 도리가 일체가 유심조다 했으니까 힘은 우리가 연필도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연필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옛날엔 그걸 할 때 시간을 잴 때 요새는 1시, 2시, 3시 옛날에 한 1점, 2점, 3점 막 그랬잖아요. 하루에 12점인데 그 가운데가 12점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점심때. 진짜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그 모든 바퀴축 움직이는 그 가운데 그 힘이 바로 그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중심이 된다, 원심이 된다, 구심이 된다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젊은 사람들은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이 운동과 그 모든 내 기량 기술을 터득해 낼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노년에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옆에 다른 분들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골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도 오늘 저녁에 오래된 선배님들과 새로운 분들이 서로 담소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잘 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잘 전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선배 체육인들을 잘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위와 아래가 그렇게 잘 화합하고 단합되는 그런 우리 불자 체육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모두 오늘 송강사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너무 포교 국장스님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짜지 마세요. 좀 시간을 넉넉히 줘갖고 많이 편안하게 이렇게 송강사 주변을 좀 즐길 수 있으시게 이 산을 보고 바람을 마시고 저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쉬면은 더 많은 기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내 이 좋은 공기 서울에서 맡을 수 있는 이런 코도 열고 안이비설 시를 활짝
활짝 열고서 이 송강사를 하루 동안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늘 건강하십시오. 네. 귀한 공부해 주신 김대중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